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 윤유라입니다.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담배는 전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 흡연자 약 11억 명, 16세기 문명권에 담배가 처음 등장한 이래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대립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17세기 독일은 공공장소에서 흡연 시 법정 구속, 경우에 따라 사형까지 구형됐다고 하지만 죽음을 무릅쓰면서도 피웠던 담배. 담배라면 치가 떨린다. 그리고 나에게 흡연한 권리를 달라. 수세기 동안 이어진 길고 긴 흡연 전쟁에 대해서 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금연과 관련한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셨습니다. 이럴 땐 이런 법의 인기 법률 멘토 두 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흡연을 관련된 이야기 하실 텐데 어떻게 두 분은 좀 담배 태우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담배를 오래 폈습니다. 어. 한 15년 정도 피다가 끊은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와, 박수 드려야 되는 박수는 진짜 다 그렇지 않나요? 예. 상당히 많이 폈고요. 네. 고시 공부할 때는 아마 하루에 한 2갑 정도, 2~3갑 정도 폈다는 줄담배도 막 피우시고. 줄담배. 왜냐하면 이제 이게 10분간 쉬잖아요. 네, 공부 네. 1시간, 2시간 하고 쉴 때 담배를 안 피면 쉰 것 같지가 않을 정도로 담배를 중독이 많이 됐었어요. 아, 그래서 2대 피고 3대 피다 보니까 하루에 진짜 2갑씩, 3갑씩 이렇게 많이 폈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존경스럽네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은 아, 저는 안 태웁니다. 처음부터 안 원래부터 태웠어서. 비흡연자시고요. 예, 아, 그럼 저희 오늘 3명의 비흡연자가 네. 흡연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그 담뱃값의 경고 사진 보셨어요? 네, 봤죠. 어때요?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으신가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안 피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네.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많이 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은 그렇지만 그래도 그걸 보면서 피더라고요. 참 유심히 보면서 네. 약간은 효과가 사실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뭐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김 변호사님은? 예, 저도 그 흡연한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네. 야, 뭐 이거 좀 뭐 무섭지 않아? 에이, 뭐 안 봐. 이러면서 오히려 흡연 안 하는 사람들 볼 때 어떡하고. 그래서 인식 분석 조사가 최근에 발표가 됐었는데 네. 흡연을 예방하는 효과가 금연을 하게 하는 효과보다 훨씬 더 높답니다. 그러니까 비흡연자들은 놀라니까 다시 안 피게 그렇죠. 되는 예. 거죠. 예. 정말 무서워서라도 이제 못 성인이 피는 거죠. 되면서 예. 학생들이 또 관심 갖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좀 겁을 먹기는 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또 이 담배값 그림이 너무 이제 좀 무섭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담배 케이스 사업에 또 호황기를 맞았다라는 그렇죠. 기사를 제가 보기도 했는데 또 국민의 건강을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면 케이스 말고 또 다른 또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과거와 달리 이제 금연 장소가 진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왜 그런 건가요? 아, 저도 핀 지가 한 10년 정도 지금 안 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담배 피는 사람 얘기하다 보니까 저가 태울 때는 뭐 식당에서 다 필 수가 있었거든요. 네. 10년 만에 너무 많이 변했더라고요. 거의 필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흡연자들도 흡연할 권리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데 네. 지금 흡연을 못하는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맞아요. 왜 언제부터 이렇게 금연 열풍이 분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 국민 코미디언 이주일 네. 선생님께서 폐암으로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금연 열풍이 불었다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 다 기억할 거예요. 폐암 걸려서 그 홍보 캠페인에 나와서 네. 정말 담배 피지 말아달라는 그 우리 이주일 씨가 네. 그 얘기를 했던 거를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도 그 무렵에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 계속 한 것 같아요. 끊어야 되겠다 하는데 그 마음을 계속 먹고 있지만 결국 끊은 시점은 한참 후긴 한데 그 홍보 캠페인 이후로 많이 금연 열풍이 분 것도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국내 금연 정책은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급편한 변화를 보이게 된 건가요? 관련 법률은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네. 1995년에 이제 금연구역을 지정을 했는데요. 네. 그때만 해도 대형 건물이라든지 뭐 학원이라든지 대규모 점포, 관광업소, 뭐 예식장 이런 데 이제 금연구역으로 얘기해놨는데 2003년도에는 당시 PC방 같은 게 열풍이 좀 불다 보니까 네.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라든지 또 대형 인터넷 컴퓨터 사업 이런 데도 좀 확대를 했고요. 2006년에는 공장이나 지자체 또 정부 단체까지 청사까지 다 확대를 했습니다. 네. 계속 확대가 돼가지고 2012년도에는
이 공중 적개업 식당인데 일정 그 150제곱미터 이상인 어떤 영업소는 무조건 금연을 하도록 돼 있고요. 2016년에 이제 와서는 100제곱미터 됐대요. 2016년에 와서는 네. 아예 그 아파트에도 신청을 한다 그러면 금연주택으로, 금연 아파트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금은 아마 흡연을 할 수 있는 구역이 거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걸 위반을 했을 때 처벌은 또 어떻게 받게 되나요? 예, 그 금연구역이라는 게 정말 최근에 많이 법제도가 바뀌고 인식도 많이 바뀐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옛날 영화들을 보면은 뭐 한국 영화인데도 버스에서 담배를 핀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게 불과 십수년 전인데 그 사이에 이제 지금은 뭐 건물에서도 피면 안 되고 이렇게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과태료 처분이고 네. 일단은 흡연 금지 구역에서 담배를 폈을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담배꽁초를 버렸다. 이 경우에 또 3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는 있는데 네. 이 외에 뭐 더 강한 처벌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 지정을 해야 되는데 구역 지정 표시를 안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 이 정도 처벌밖에 없는데 이게 그냥 아무래도 금연구역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논거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돼요. 네.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더 큰 효과이지 네. 이 처벌 자체 때문에 뭔가 이렇게 큰 효과를 본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고 보면 저희가 이제 술 광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지명 광고도 네. 있고 TV 광고도 많이 있는데 담배 광고를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담배 광고는 이제 방송으로는 좀 어렵지만 이제 그런 데는 있죠. 편의점이나 예. 이제 슈퍼에. 거기 말고는 없죠. 언론 없죠, 매체 예.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법으로 금지가 돼 있는 건가요? 예, 그 국민건강증진법상에 그 광고에 대해서 담배에 대해서 특히나 주세보다 더 강하게 규정을 두고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점 같은데 카운터에는 이렇게 담배 광고가 돼 있는데 네. 그게 실내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 실외에다 광고를 붙이면 그것도 불법이 되고 예, 그리고 또 체육 행사 같은 데를 담배 회사에서 이렇게 후원을 하는 경우에도 네. 후원사에 이름은 올릴 수가 있는데 이거랑 연계해서 뭐 제품 광고를 한다거나 이건 또 불법이 됩니다. 이를테면 예. 뭐 PPL 드라마나 영화의 PPL도 그렇죠. 담배는 금지가 되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내용상으로도 담배를 권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게 되면은 그게 불법이 되기 때문에 뭐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멋있게 담배를 핀다든지 네. 이런 거는 그 광고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금연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공공기관 뭐 이런 거 교육시설 이외에도 많습니다. 문화재나 뭐 교통시설은 어떤가요? 우리가 숭례문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혹시 모르고 숭례문에 가서 담배를 태우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숭례문도 마찬가지고 공원도 금연구역으로 많이 지정이 돼 있고요. 네. 거기다가 우리가 아는 항공기라든지 네. 철도, 기차도 예전에는 제가 좀 어릴 때는 기차에서 담배를 폈었어요. 네. 기차 그 중간에 그 칸막이 있어서 폈는데 지금은 기차, 철도, 뭐 교통시설 대부분 뭐 100% 금연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데서 필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문화재나 이런 데 가서도 담배를 필 수가 없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흡연이라는 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있지만 내 몸을 망치는 길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 그 박 변호사님은 이제 담배를 끊으셨으니까 네네. 이 몸의 변화를 분명히 느끼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담배를 딱 끊었을 때 우리 몸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몸의 변화들, 긍정적인 변화들을 그렇죠.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오늘 야심차게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또 열심히 판넬을 만들어서 예,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네네. 한번 좀 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5가지로 일단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8시간, 금연 후에 8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그 흡연을 하게 되면은 혈액 속에 일산화탄소 같은 게 많이 증가를 하고 혈압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맥박도 올라가고. 네. 근데 8시간이 지나면 일단 혈액 속에 있던 일산화탄소 양이 정상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랑 안 핀 사람이랑 유사하게 되고 네. 네. 다음은 2주에서 3개월. 네. 그 2주에서 3개월이 지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폐기능이 다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담배를 피게 되면 폐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저하가 되는데 네. 2주에서 3개월만 지나도 이게 다시 일반 담배를 안 폈을 때만큼 많이 돌아온다는 거겠죠. 확실히 느끼셨어요? 어떠셨어요? 폐기능이 좀 좋아졌다. 예, 훨씬 좋아졌죠. 예, 저는 뭐 살이 많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많이 쪘었어요. 예. 안 긍정적인 좋은 걸 효과는 자, 다음 다음에 1년이 지나면 네. 예,
1년 지나면 심장병이 발병할 확률이 절반으로 감소를 합니다. 와, 이거는 예. 절반까지 감소하는 거는 정말 끊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담배가 심장병의 큰 원인이 되거든요. 네. 예. 그리고 5년이 이제 경과를 하게 되면 네. 그때는 이제 암도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네. 구강암, 후두암, 식도암 등의 위험이 절반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졸중도 담배가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것도 이제 일반 비흡연자와 동일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15년이 지났다. 15년. 이러면은 사실은 거의 비흡연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예. 이렇게 되면은 심장병 발병 확률이 비흡연자와 동일하게 된다. 그러니까 15년이 지나서야 사실은 이제 동일하게 되는 거니까 가능하면은 흡연을 시작 안 하시는 게 좋고 하셨다면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오래 이제 사셔야 되는 거니까 네. 좀 이렇게 금연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은 네. 한 5년에서 10년 사이 요쯤 되실 그쵸. 텐데 지금 예. 어떤 변화를 긍정적인 변화를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일단은 뭐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 담배를 싫어했거든요. 네. 뭐 그런 게 긍정적이고 네. 뭐 몸적 변화는 사실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지금은 뭐 잘 오랫동안 안 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비굴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막 비굴하게 담배 피러 가야 되고 뭐 하여튼 냄새 난다고 뭐 냄새 그쵸. 지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떳떳하게 뭐 아니면 재 같은 것도 많이 남아요. 주머니 같은데 좀 더럽다는 이미지 네. 그런 것들이 좀 없어져서 저는 좋다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그리고 담배 끊으신 분들 보면 피부 그 안색도 진짜 맞습니다. 맑아지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지금 피부 되게 좋으세요. 담배는 끊은 지 오래됐는데 뭐 많이 먹어서 이렇고 그런 뭐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저기 자녀분들과 스킨십이 예. 조금 더 수월해졌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냄새가요, 사실 그 흡연자분들이 이 담배 냄새 숨기느냐고 뭐 입에 못도 뿌리고 껌도 씹고 맞아요.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냄새가 섞여서 더 이상해요. 더 뭔가 역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말은 못하지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끊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네. 저희 아들이 5살이었는데 그때 네. 그 당시에 이 할머니 만나러 갔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확 혼을 내셔가지고 어머나.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제가 맨날 놀러 가면 애 축구공 하나 주고 에 놀아라 하면서 뭐 이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네. 그날부터 아마 끊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또 아드님께서 아주 중요한 네. 역할을 하셨네요. 네. 지금 정말 아내분께서 좋아하시겠어요? 네, 이제는 뭐 담배 끊어서 큰 문제 왠지 없습니다. 되게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원래 담배 끊으신 분이랑은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독하다고. 그렇죠. 아니요, 근데 우리 박 변호사님 성격이 네.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말은 아닌 걸로. 자, 해외에서는 어때요? 국내보다 네. 좀 흡연법이 좀 관대한지 어떤지 궁금하네요. 태국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태국이 2017년 11월부터 푸켓하고 이제 푸켓에 외국인들이 많이 찾잖아요. 네. 빠통이라는 해변이 있어요. 네. 그리고 카이녹, 파타야, 코사무이 이런데 금연구역을 이제 설치를 해놓고 만약 그런 데서 담배를 피다가 적발이 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바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4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네. 태국이 사실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정말 담배 왕국이에요. 아, 그래요? 길가에서 다 담배를 핍니다. 아. 담배를 피다 보니까 해변에 그 좋은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데 이 2.5km이라는 그 푸켓의 해변에 10만 개의 담배꽁초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10만 개. 10만 개나. 그래서 이건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태국 정부에서 강하게 조치를 내린 거고요. 네. 또 전국적으로 좀 확대해서 유람선이나 여객선도 금연을 할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 유럽이 또 좀 흡연이 좀 자유롭게 돼 있어요. 체코 같은 데 가면 네. 흡연실 있고 금연실이 어디로 피겠냐고 물어봅니다. 흡연실에 가면 뭐 하여튼 편안하게 담배를 피우면서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체코에서 식당에 갔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식당에 들어갔다가 인상을 찌푸리기도 하고 아. 옷에 냄새가 또 벽에서 나오기도 하고 아. 체코도 2017년 5월 31일부터 네. 실내 흡연 금지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도 이제 흡연을 못하도록 돼 있고요. 네. 프랑스도 아주 자유롭게 식당에서 흡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많이 분류가 됐었는데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2010년부터는 카페라든지 식당에서 흡연을 못하도록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지금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정말 의외입니다. 네.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뭔가 흡연자들의 공간이 좁을 것 같았는데 체코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유로웠다가 하지만 지금은 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금연 열풍이 불고 있지 않나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예, 그 금연 열풍은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네.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뭐 길가에 뭐 껌을 뱉으면 굉장히 벌금이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에 과태료 3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벌금이 굉장히 과다하고 최근에 기사가 2015년에 났었는데 네. 34회에 네.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이 1,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아서 이게 핫이슈로 이게 기사가 났던 소형차 값인데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 몰래 버리다가 CCTV에 이제 찍혀서 덜미가 잡혀서 1,700만 원 벌금을 받았다. 이렇게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맞아요. 싱가포르는 한번 여행으로 가본 적이 있는데 거리가 진짜 깨끗하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었네요. 과태료를 이렇게 심하게 물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쓰레기통도 굉장히 근처에 계속 있고 30m 네. 하나씩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있더라고요. 한국은 아무래도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맞아요. 좀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제가 들은 바로는요, 또 해외에서 운전 중에는 흡연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차는 내 공간이잖아요. 내 그렇죠. 물건이고. 근데 거기에서도 금연인 거예요? 그 저는 이제 차를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네. 가끔 보면 창문 내리고 이렇게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 이게 다 연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당연히 막 이렇게 따라가는데 계속 연기가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불편하고 네. 또 이게 안전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게 담배를 그냥 이렇게 딱 입에만 물면 피는 게 아니라 담배를 일단 꺼내야 되고 꺼내서 라이터를 찾아서 불을 붙이고 불을 붙일 때는 또 이렇게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손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우셔서. 저 비흡연자입니다. 많이 좀 펴보신 저 분 비흡연자입니다. 그래서 네네.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건데 네. 이런 과정 자체가 운전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정차를 했을 때 잠깐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갑자기 신호가 바뀌면 하다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게 담배꽁초를 버리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꺼서 버리는 게 아니라 운전을 하는 중이니까 휙 던져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우, 안 되죠. 이게 뭐 산불의 이유가 된다거나 네. 아니면 정말 옆에 차에 들어가서 뭐 가죽 시트를 손상시킨다든지 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이제 모든 나라에서 다 이렇게 금지를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네. 도로 사정이 워낙 안 좋거든요. 소도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경우에 좀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인도 뉴델리에서는 이에 대해서 금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랑 영국 같은 경우에는 네. 미성년자가 타고 있는 차에서 흡연을 하는 건 불법이다. 아. 이렇게 해서 벌금형, 뭐 이런 처벌을 다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금지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에 대해서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매하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허용이고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금지 구역에 들어가 있는 게 어린이 승합차 있잖아요. 어린이 어린이 버스. 통학버스 예, 같은. 네. 거기는 금연구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버스, 택시 이런 경우에는 뭐 운수사업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네.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금지인데 개인 차에서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불법이 아니어서 이런 부분에도 뭐 이제 미성년자가 타고 있는 경우에는 좀 금지한다든지 네. 이런 게 추가로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좀 개인적인 비흡연자로서의 생각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네,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건물 내에서 아까 이제 금연이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까도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흡연자들이 건물 밖에 유독 많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죠. 네. 함께 또 담배를 태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강남역에 한 큰 그 서점 앞에 한번 걸어서 지나간 적이 있는데요. 그 근처 회사원분들께서 네, 다 모여 있잖아요. 거기만 지나가면 저는 숨을 못 쉴 정도로 너무 네.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양의 담배 연기가 막 이렇게 막 보일 정도로 네. 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좀 불쾌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 지자체에서 금연구역을 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역은 금연구역으로 해야 된다. 지정을 했는데 2012년도에 실내가 76,257군데인데 네, 금연구역이요. 예, 금연구역이. 근데 2016년도에는 22만 건으로 됐습니다. 그만큼 3배 정도 압도적으로 늘어나요. 증가했는데 실외는 2012년 3,000여 건인데 지금 2016년은 17,000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의 그 금연구역 지정 속도는 조금 완화돼 있고 네. 실내는 상당히 폭발적이다 보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실외에 가서
지금 담배를 좀 피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하겠네요. 네네. 사실 봤을 때. 이거를 또 이해를 해줘야 하는 건지. 그분들 또 권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네. 담배를 피는 권리가 끼견할 수가 있는 행복 추구권의 하나라고 봅니다. 네. 행복을 내가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라 보고 그게 타인한테 손해나 뭐 이걸 주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의 어떤 그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 보장을 하는 방법이 흡연실을 설치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흡연실 있다면 거기 가서 필 수 있도록 지금 되는 구조가 아닌가. 근데 너무 많이 금연구역으로 다 설정이 돼 있고 싹 다 그냥 흡연을 못하도록 한다면 네. 또 그것도 좀 그 흡연자의 그렇죠. 어떤 권리를 또 침해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잘 조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뭔가 흡연 시설이 조금 더 늘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되면 비흡연자들과 마주치는 일도 사실 피해보는 그렇죠. 일도 좀 줄어들기도 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흡연 관련해서 흡연 부스가 이제 설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흡연 부스가 문제가 뭐였냐면 그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연기가 너무 과하면 그거는 사실은 싫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흡연 부스가 굳이 있어도 그 옆에서 태우시는 분들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러면은 결국에 흡연 부스가 있는 거랑 뭐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들어가서 이제 담배를 피면은 거기가 너무 공기가 안 좋아서 네. 정말 건강이 상하는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또 건강 챙기시네요. 예, 그렇죠. 그분들이 정말 본인 건강을 또 철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흡연 부스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환기가 잘 돼야 되고, 근데 환기가 또 잘 되면 길에 이게 퍼지면 안 되니까, 안 되죠, 또. 뭐 이거 공중으로 이렇게 환기를 잘 한다든지 이런 게 조금 더 개발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뭐 금연 무조건 금연이다. 지금 뭐 이제 길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뭐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다 지정을 해서 막아버릴 수가 있는데 네네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 흡연구역을 따로 만들어는 줘야 될 거고 이때도 또 기존과 같이 그냥 흡연부 쓰고 막 여름엔 너무 더워서 힘들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흡연자의 권리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있습니다. 맞아요. 흡연 부스 안에서 흡연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겠군요. 그렇죠. 막 덥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해가 되기는 하네요. 금연 아파트에서 이제 흡연을 할 경우에 과태료가 5만 원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근데 보면은 아파트 내에서 그러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 내에서 이제 흡연을 할 경우에 과태료를 무조건 이제 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혼동의 여지가 있게 좀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게 금지되는 뭐 공동주택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일단 절차가 그 세대원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하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집 안에서 뭐 발코니에서 이거는 조금 제한이 어렵게 돼 있는 게 네. 지금 현재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지가 되는 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그리고 지하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금연 아파트니까 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금연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집 안에까지 들어가는 건, 그러니까 집에서는 뭐 복도 이런 것도 다 집이니까 네. 못 핀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집 안에 들어가서 피는 거에 대해서는 금연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여기 지정이 안 돼 있는데 어떡할 거냐라고 하면은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다 사실은 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환풍구로. 그래서 이제 냄새가 올라오는 게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이제 법을 손질하면서도 이게 또 흡연자의 권리를 너무 침해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은 망설인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짜 흡연자분들이 아파트에 만약에 정말 다 금지라고 하면 네. 흡연을 하시려면 단지를 벗어나셔야 되는데 단지가 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힘들기는 있거든요. 하겠죠. 그래서 네. 그런 거는 조금 뭐 다른 방안을 또 좀 강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옥상 같은 경우에 옥상에다 뭐 만들어 둔다든지 네.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일단은 아파트에서는 복도랑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에서는 그렇죠. 정말 엄연한 금연구역이니까 여기서는 정말 피면 안 됩니다. 과태료 5만 원. 그렇죠. 네,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해진 금연구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역시 화장실처럼 피해가 정말 크단 말이에요. 담배 연기가 막 윗집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아랫집에서 올라오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란다는 자신의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담배 피는 것을 막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법상으로. 그렇지만 그 담배를 통해서 연기가 나가지고 올라오죠. 네. 바로 위층이나 뭐 밑으로 가면 그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냄새가 수인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분명히 피면 냄새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막 윗사람이 참아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참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면 뭐 못 필 수밖에 없는 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못 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요 금연으로 마지막으로 이행시를 한번 지어볼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요. 너무 또 저희가
갑작스럽게 아니, 이렇게 아닙니다. 네. 워낙에 애드리브에 강하시다 네, 보니까 그렇죠. 자, 운 띄워드립니다. 네. 금, 금년, 금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연, 흡연하지 않으려면 연. 금년하려면 연기하지 마라. 바로 오늘이 중요하다. 어. 바로 끊으십시오. 네, 제가 연기하지 그렇게 말아라. 했습니다. 정말 경험자시니까 네. 믿음이 갑니다. 네. 준비되셨죠? 금, 금연하셔서 연. 연금 오래 타세요. 그 좋네요. 와닿는다. 예, 그쵸. 네, 연금 오래 타세요. 연금 오래 받는 게 이익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흡연과 관련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45세 이상 성인 105만 명을 10년 이상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 흡연이 사망률을 무려 50% 이상 높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흡연자이시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금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17세기 전반 광해군 때 처음 담배가 유입됐었는데요. 담배 냄새를 싫어한 광해군은 조선 최초의 금연 운동가가 됩니다. 반대로 정조는 유명한 골초여서 당시 담배가 몸에 좋다고 주장하며 민간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조선 왕부터 시작해 수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금연 논쟁. 기호도 취미도 행복감도 좋지만 선택의 1순위는 나의 건강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해주신 저희의 법률 멘토 박준 변호사와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다양한 생활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주소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